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상품의 재고 관리 이제 스킬을 업하는 게 관건이라 그랬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러한 수요 예측, 진열, 재고 관리, 발주 관리 이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그쪽 담당자들하고 뭐 이런 택배업계 담당자들 얘기해 봐도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창고 인프라는 훌륭하고 배송 인프라도 훌륭한데 상품을 관리해 본 적이 없다. 그동안에는 네. 포장되어 왔던 박스를 내보내는 게 택배였는데 이제는 우리 물류센터 안에 있는 이 몇만 가지의 상품을 내가 직접 하나씩 재고도 관리하고 발주 관리하고 그리고 피킹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오던 전통적인 택배가 아니었다. 근데 그게 택배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갭 차이를 얼마큼 빨리 줄일 수 있냐가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또 하나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통운이라는 대기업이고 어마어마한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상품이 보관된 영역은 굉장히 작아요. 몇만 평도 안 되는 영역에다가 지금 상품을 보관하고 있고 SKU 자체도 구색도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같이 뭐 1000만 개의 상품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물량과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이 구색 싸움에서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쿠팡과 싸우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싸움이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차별화시켜서 뭔가 특화시켜 놓지 않고 쿠팡하고 똑같은 생수, 똑같은 쌀, 똑같은 라면 이거 가지고 쿠팡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네이버의 풀프먼트 얼라이언스 정책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서로 센터마다 이 대한통운이 갖고 갈 수 있는 상품, 파스토 갖고 있는 상품, 풍고 갖고 있는 상품, 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어떤 식으로 특화시켜서 이게 쿠팡하고의 직접적인 경쟁이 아니라 우회 전략으로 이거는 쿠팡에서 일일 배송이나 당일 배송을 못하는 상품들을 여기서 해줄 수 있다거나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는 정면 충돌해가지고 쿠팡하고 지금 이 지점에서 조금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물류 사업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프로바이더로서 원톱 서비스가 최고 좋지 않나요? 국내 해외 할 때도 모든 걸 갖다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쿠팡은 준비하다가 원톱 서비스까지 와 있고 그다음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가 주축이 된 거래처들, 물류회사들은 연합군들은 M배송 중심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는 고객 입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물건을 받은 도착지에 고객이 편리하고 고객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유통도 마찬가지고 그 시점에서 기업들이 보는 관점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 뭐 콜라보레이션도 그렇고 이게 어느 쪽이 지금 고객한테 먹히냐가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이 시장의 흐름이 이커머스가 너무 많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될 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뭐 마 교수님하고는 우리는 뭐 풀필멘트 한 20여 년부터 봤지 않습니까? 뭐 1999년에 아마존 할 때부터 저도 이제 아마존 재팬이 2000년 런칭할 때부터 해외에서 일본에서 다 봐왔고 또 실제 풀필멘트를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에 지금 불과 풀필멘트 얘기가 나와서 또 대한통운도 지금 팀이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불과 5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쿠팡은 교과서가 있어서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시행착오 하면서 만들어낸 거고, 다른 기업들은 그걸 지금 달려가는 입장이라, 그렇죠. 이 풀어낼 숙제라든가 이 과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쿠팡과 대한통운의 물량 비교해 본다면은 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대한통운이 18억 개 1년에 뭐 네. 쿠팡이 13억 개대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대한통운을 쿠팡이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는 쿠팡이 대한통운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의 거래액이 44조라는 얘기, 그 얘기는 쿠팡이 그 쿠팡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을 택배로 쿠팡에서 보냈다 그러면은 그 물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나거든요. 한 지금으로 보더라도 한 25억 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쿠팡은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모두 로켓 배송으로 배송한다면 물론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캐파는 아니지만 25억 개의 물량을 지금도 우리가 맘만 먹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로켓 배송으로 보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게 지금 가장 큰 이건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또 이 25억 개라는 거는 새로운 물량이 아니라 나머지 12억 개에 해당되는 상품들은 그 물량이 여태까지는 CJ, 롯데, 한진으로 갔던 물량들을 쿠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로켓크로스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한통운, 한진 뭐 이런 전통적인 택배업체가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이 물량이 쿠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로켓크로스가 정착이 된다면은 오히려 쿠팡이 택배업계에서도 그렇죠. 1위 사업자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또 교두보가 지금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마 교수님 한 일주일 전 데이터가 뭐 거의 이제 최신 데이터죠. 네. 항상 우리가 이제 기준치에서 활성화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신 데이터가 나온 거 보니까요. 쿠팡만 1년 대비해갖고 2,736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11번가 G마켓, GS, 위메프, 팀원, 현대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활성 고객이 늘어난 거에다 또 하나는 이제 쿠팡이 4,990원, 와우 회원 1,100만 원 넘고 1,200만 원까지 다 달려간다 그럽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국내 포지셔닝에서. 이게 늘다 보면은 입점하는 셀러들, 로켓크로스도 그렇고, 뭐, 로켓크로스에 들어오는 셀러들도 이제 자기가 맞고 안 맞으면 이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시장의 파의 고객이 선택한 쪽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지금 시장 파는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도 지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포인트 MAU라 그래서 월간 활성자 수라고 보는데, 이거 연간으로 지금 다시 이제 확대한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 모든 가구, 그 중에서 2,700만 명이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구 수가 전체적으로 2,260만 가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의 인구가 2,260만 가구인데, 여기에 활성 고객,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뭐 진짜 막 한 90대 노인들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면은 전체 가구 수를 넘어가는 거죠. 2,200만 가구가 있는데 2,700만 명이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서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쿠팡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이게 쿠팡이 그려왔던 그림 중에서 처음에 쿠팡이 내세웠던 게 우리가 2025년 안으로 전 국민이 쿠팡 물류센터 반경 10분 이내에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에 그게 전체 국민 중에서 거의 한 80%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반경 이 10분 거리 안에 그렇게 거주하게 만들었었어요. 그게 쿠팡 물류센터가 70만 평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올해 끝나고 나면은 쿠팡 물류센터가 130만 평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 2024년도 혹은 2025년도 초반 되더라도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거의 100%가 쿠팡 물류센터 반경 10분 이내에 거주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죠. 그게 바로 택배 경쟁력이 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택배 산업은 비용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테면은 그걸 화주사에서 물건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집화를 하게 되고 또 간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허브로 올라가게 되고 또 본사에서 뭐 거기서 또 분류해가지고 다시 간선 내리고 대리점이 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에 그 택배사들은 거의 이익률이 1%, 2%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진, 대한통운 해봤자 몇 조의 매출을 올리고도 몇백억의 이익밖에 안 나오는 구조인데 1%, 2%밖에 안 나오는데 쿠팡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대리점 체제가 아니고 또 그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물류 쪽에서 택배 사업을 갖다가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집화도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물량을 갖다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집화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력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뭐 지난 얘기지만은 택배사를 5개 전략 자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CJ가 인수하기 전에 그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저기 대한통운이 이제 영업이익이 한 4, 5%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쿠팡이 올라오기 전입니다. 이익 구조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택배사들 이제 과다 경쟁하다 보니까 1, 2%밖에 안 되고요. 또 여기서 지금 좀 주목할 거 요거 이제 아마 이슈가 아직 안 됐는데 물류 현장에서 이제 자꾸 효율화하려면 뭐 특허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신 데이터 보니까 쿠팡이 물류, 쇼핑, 정보 보안 등에서 총 특허 건수가 1,200건이 넘었어요. 엄청나네요. 아마 제가 이제 요거 소개하면은 참고로 아시겠지만은 동일할 배송지 상품을 묶어주는 싱귤레이션 패키징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묶어갖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고객에게 최단 시간 배송할 수 있는 센터를 계산해주는 주문량 할당 시스템. 아마 서비스, 이거는 그 전에 마 교수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주문하면 이제 센터에서 이제 다 해서 최고 많이 있는 센터에서 빨리 계산해서 장지동에 갔다가 장지에서 이제 강남으로 오는 이런 걸 좀 다 해주고요. 또 우리나라 하나 더 소개하면 아파트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갖다 택배도 어디에 놔야 되는 보안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쿠팡 친구, 효율적인 동선 관리를 돕는 건물 출입구 가이드. 이제 현장이라든가 관점 배송하면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꾸 특허를 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표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어때요?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도 효율화되겠죠. 네, 이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지금 대한통운이 절대 따라오는 분야 그 중에 하나가 수요 예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품을 살지 미리 예측을 해서 그만큼 주문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들어간다. 물론 뭐 이제 사람이 거기서 BM이 주문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0만 개를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쨌든지 수요 예측에 의거해서 그 알람을 갖다 주는 거죠. 판매자한테.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건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싱귤레이션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최단 시간 내에 모아가지고 합적을 하죠. 합포장은 아닙니다. 합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쿠팡은 합포장을 하지 않고 합배송을 하는 거죠. 낱개 포장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실제로 그 배송하는 배송원들이 그 사람이 초보자가 가더라도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이 쿠팡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만 보더라도 그거를 TMS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쿠팡 지도만 보더라도 내가 여기서 어떤 동네에는 어떤 그 길로 가야지. 즉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파트 안에서도 위치가 표시가 된다거나 학교 안에서도 표시가 된다거나 또 거기는 또 뭐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이 비밀번호는 뭐 1, 2, 3, 4를 누르고 별을 눌러야 되는지 샵을 눌러야 되는지 그것도 수십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쿠팡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CJ든 한진이든 롯데든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택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 싸움이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빌드업해왔던 그 인프라에 대한 노하우가 택배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다면은 그렇죠. 굉장히 큰 이게 영향력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쿠팡이 움직이는 시장 환경 또 해외에서 경험했던 내용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택배 최강자 대한통운을 포함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 조금 뭐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쿠팡과 대한통운 어떻게 보면 라이벌전 언제 역전될지 모르지만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